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증권시장 컨텐츠에서는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님들이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로 구성해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증권시장의 제도와 상품들을 알아보고 똑똑한 투자를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 알아볼 내용은 위탁증거금과 미수거래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위탁증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증권 매매를 수탁하는 경우에 결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 징수하는 현금 또는 증권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이 체결되고 나서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 담보를 미리 징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위탁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만이 아니라 증권으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대용증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소가 지정한 증권을 말하고요. 대용증권의 종류에는 ETF도 포함되고 그리고 상장되어 있는 주권으로도 가능하고요. ETN, 상장 채무증권 다양하게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관리 종목이나 정리매매 종목, 투자 경고 종목, 위험 종목 혹은 상장 폐지 실질심사 종목 같은 경우는 대용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탁증거금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맨 처음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은 위탁증거금률을 몇 %로 정할지를 물어보는 창이 나옵니다. 거기서 우리가 현금 100%로 지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우리가 신용을 쓴다든지 미수를 쓰지 않게끔 막을 수 있는데 이것을 위탁증거금 40%라고 혹은 몇 % 증권사에서 말하는 퍼센티지를 잡아놓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식을 살 때 100만 원어치를 살 때에도 100만 원을 바로 증권사에서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40%만 증거금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T2가 되는 실제 결제일이 되어서 그 현금을 이제 결제를 하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미수거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거래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투자자는 매매를 거래한 날, 그 주문을 넣고 체결한 날에 그게 T입니다. T1이라고 생각했을 때 증거금을 먼저 납입을 하고 40%든 결제일 T2에 그러니까 2일 후에 잔금을 결제하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주식거래의 절차고요. 그런데 투자자가 이 결제일이 되는 날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 미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주문을 받은 증권회사에서는 이 투자자를 대신해서 거래소랑 결제를 일단 완료를 하고요. 증권회사에서 이 투자자한테 조치를 취합니다. 그 조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대매매 미수동결 계좌로 설정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걸 도표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이제 T1, 우리가 주식을 매수한 날, 이때 위탁증거금을 일부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결제일인 T2, 2일이 지나고 나서 결제 대금을 나머지 60%에 대한 현금을 또는 주식을 미납한 경우에는 미수가 발생했다고 통보하게 되겠죠. 이 잔금을 미납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주식 반대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수가 발생하고 반대매매가 나갔을 경우에는 미수 동결 계좌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미수 동결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이렇게 결제일까지 결제 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객에게 매매거래 계좌를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을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매수 금액 전부를 이제 징수하게 됩니다. 매수대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30일 동안 미수 동결 계좌가 되고요. 매도증권을 미납한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부터 90일 동안 매수 동결 계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가 미수 거래를 했을 때 미수 동결 계좌에 지정되는 경우를 살펴본다면 여유 현금 없이 미수 거래를 했을 때 매매 거래일 첫째 날에 우리가 주식 매수를 하는데 위탁증거금률이 40%라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는 4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의 주식 매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그 다음 날에 우리가 주식을 매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식을 매도해서 10%의 수익을 얻었어요. 100만 원어치 매수해서 110만 원어치 매도를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결제일이 T2이기 때문에 이 첫째 날 주식을 매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제일에 미수가 발생하는 거예요. 미수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현금 60만 원을 넣어야 한다는 얘기죠. 이 주식 매도를 한 이 110만 원에 대한 결제도 T3에 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나서야 미수가 해소되기 때문에 결국은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여유 없이 미수 거래를 하게 되면 당일날 매도를 하여야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되지 않게 됩니다. 이 미수 동결 조치가 되면 제도 회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이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된 것을 전체 증권회사에 공유되도록 하고 있고요. 미수 동결 계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결제일까지 결제 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투자자의 매매 거래 계좌가 바로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되게 되고요. 매수대금, 주식 매수를 하고 나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일 다음 날부터 미수 발생일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되고, 그리고 공매도, 그러니까 대주거래 이후에 증권을 미납한 계좌에서는 미수 발생 이후 90일 동안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증권회사에 정보가 공유되고 위탁 증거금 100%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여유 현금 없이 미수 거래를 했을 때 그때 이제 위험한 부분이 되겠죠. 이제 생각지도 못하게 미수 동결 계좌로 지정되면은 거래를 하는데 또 불편함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여유 현금을 꼭 가지고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미수 거래와 미수 동결 계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홀릭의 증권시장 컨텐츠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